안녕하세요. 미국 탐구 생활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한미연합 연습, 한미합동 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미연합 연습.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을 전제로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진행하는 훈련과 연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합동이냐 연합이냐, 훈련이냐 연습이냐가 매번 다르게 표현되는데요.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정확한 군사 용어로 보면 훈련은 소규모 부대에서, 연습은 전군 단위에서 진행될 때를 구분합니다. 또 연합은 여러 나라 군대가 함께할 때, 합동은 육해공 등이 여러 군종이 함께 참여할 때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은 한미연합 연습이라고 표현할게요. 미국과 국방부는 늘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요. 통상적이긴 하죠. 매년 시시때때로 진행되니까요. 그런데 방어적 훈련이다? 과연 그럴까요? 한미연합 연습은 해가 갈수록 공격적, 정쟁 연습의 성격이 강화됐는데요. 그러면 그 역사를 통해 성격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69년 3월 포커스 레티나 훈련부터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1년 전인 1968년 1월 미국의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납포되었습니다. 위치는 여기고요. 당시 일본에서 출항한 미군 정찰함이 원산 앞바다 깊숙이 들어갔는데요. 북한이 이걸 영해 침입과 간첩 행위로 간주한 거죠. 여하튼 미국은 11개월이 지나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북한에 사과한 뒤 겨우 승무원들을 송환시킵니다. 배는 돌려받지도 못했어요. 미국 역사의 굴욕, 흑역사죠. 심지어 당시는 5년 동안 고전하던 베트남 전쟁에서도 점차적 철군을 고려할 때였으니 속이 얼마나 쓰렸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복성 무력 시위로 시작된 게 포커스 레티나, 망막의 초점 훈련이었습니다. 미 본토에서 온 2,500여 미군과 한국군이 적진을 가상한 공수 낙하 훈련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2년 뒤 1971년 아시아 국가의 방위는 해당 나라가 책임진다는 닉슨 도트린이 발표되고 주한미군 감축, 미 7사단 철수가 거론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포커스 레티나는 프리덤 볼트, 자유의 도약 훈련으로 다시 진행됩니다. 프리덤 볼트는 빼앗긴 공군 기지를 지상군과 공수부대가 되찾고 여기를 선제기지로 해서 공세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 1976년부터 두 개의 유명한 훈련이 시작됩니다. 바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팀 스피리트 훈련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위기관리 연습, 을지 연습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1976년부터 유엔사 주관의 포커스 렌즈 훈련과 통합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이죠. 이게 2008년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스, UFG 훈련으로 이름이 바뀐 거고요. 을지 문덕과 자유의 수호자, 그런 뜻이겠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9년 폐지되었고요. 지금은 한국 정부와 군 중심의 을지 태극 훈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팀 스피릿, 원팀의 정신 이런 뜻인데요.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됐습니다. 기존 훈련이 낙하 훈련 중심이었다면 팀 스피릿부터는 미 6회 공군 부대의 신속한 전략 이동, 지상작전을 지원하는 각종 공군작전, 연합 해상작전, 연합 상륙작전, 야전 기동훈련, 기동부대에 대한 지원작전 등을 진행합니다. 즉,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태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훈련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던 게 1978년부터는 참가 병력이 10만 명이 넘어서고 동원 병기도 엄청나게 강화됩니다. 융단 폭격의 대명사 B-52 폭격기에 랜스 미사일이라는 핵무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양상이 확 달라진 거죠. 잠깐, 미탐 1편에서 1978년에 한미연합 사령부가 창설됐다고 한 거 기억하시죠? 더욱이 1984년부터는 규모가 더 커져서 참가 병력이 20만 명을 넘고 훈련 기간도 50에서 90여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배경이 있는데요.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정권이 소련의 동해안 지역을 공격한다는 동시다발 보복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핵공격 군사 연습으로 양상과 내용이 강화되자 북한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게 됩니다. 1982년 1월 판문점에서 개최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은 이 훈련을 전쟁 도발을 위한 준비라고 주장하며 항의했습니다. 북한은 팀 스피릿이 진행되는 매년 봄이 되면 코앞에서 벌어지는 핵공격 훈련에 대응해 초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날마다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일하다가도 지하 방공으로 대피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돌연 1992년 팀 스피릿 훈련이 중단되게 되는데요.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 폐기를 선언한 게 그 계기였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 체계가 종식된 것도 하나의 이유겠죠. 하지만 바로 다음 해 북핵 문제가 거론되면서 한미 측은 다시 팀 스피릿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이때 훈련은 작전 지휘권을 진 미국의 새로운 작전 계획과 신무기 체계를 우리 한국군이 습득하는 군사 연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핵공격 군사 연습에 대해 국내외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팀 스피릿 훈련은 1993년을 끝으로 중단되게 됩니다. 대신 다음 해인 1994년부터 한미연합 전시증원연습 RSOI 연습으로 대체되는데요. 미군 병력이 한반도에 들어오고 이동하는 것을 한국군이 지원하는 훈련입니다. RSOI, 수용, 대기, 전방이동, 통합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증원 배치에서 전투 시작 직전까지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면 RSOI에 이어 미국의 한반도 전쟁 계획인 작계 5027이 전개되게 됩니다. 1994년부터 96년까지는 북미 핵협상으로 취소되었다가 97년부터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2002년부터는 전시증원 연습에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을 결합시켜 다시 전쟁 연습의 면모가 강화됩니다. 독수리 연습은 영어로 폴 이글이라고 하는데요. 미 1특전단의 부대 별명인 망아지와 한국 1공수단의 독수리를 따온 것입니다. 2009년부터는 RSOI가 키 리졸브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키 리졸브, 핵심적 결의. 주한 미군에 해외 증원 미군까지 2만 6천여 명의 미군과 핵 항공모함, 여러 척의 함정까지 동원되는 커다란 연습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독수리 연습을 통합해 한국군도 2만여 명이나 참여하죠. 그래서 약자로 KRFE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훈련의 내용도 화생방 및 핵무기 대응, 북한의 전략무기 선제 타격까지 담기게 됩니다. 2013년에는 한미연합사 해체, 작전권 반환을 앞두고 한국군이 주도권을 쥐고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번뿐이었고 전작권 반환은 아직도 요원한 일이죠. 그리고 키리졸브 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남북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북은 매년 동족을 상대로 핵전쟁 연습을 한다며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통신선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선제 타격해서 북한의 수뇌부를 제거하고 점령한다는 작계 5015로 더욱 공격적 전쟁 연습으로 발전했습니다. 2018년 남북,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대화가 진행되면서 키리졸브 훈련도 중단됩니다. 하지만 북미 대화가 결렬이 되고 2019년부터는 얼라이언스 엑설사이즈 동맹 연습이 또 시작됩니다. 3월에는 1차 동맹 연습, 8월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형식의 2차 동맹 연습으로 진행되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고려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실기동훈련은 하지 못하고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 CPX 훈련으로 대체 진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맥스 썬더, 비질런트 에이스 같은 한미연합 공중훈련과 한미연합 해병대 훈련, 한미 미사일 방어 통합 훈련 등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훈련을 연간 100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미연합 연습은 선제 타격, 참수작전, 점령작전이 포함된 작계 5015를 기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방어적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기엔 무리가 있겠죠. 실제 한반도에 한미연합 연습이 없던 해는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반대로 한미연합 연습이 진행될 때는 긴장과 대결의 위험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였죠.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해마다 상대의 코앞까지 주먹을 날리는 전쟁 연습, 이제는 그만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지난 7월 1일엔 국회의원 76명까지 나서서 훈련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미국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일축해버렸습니다. 60년이 넘게 주한미군 사령관을 최고 직속 상관으로 모시고 미국의 작전 체계를 숙지하기 위해 매년 훈련, 연습하는 우리의 모습. 참 부끄럽고 속상하지 않나요?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과 러시아 견제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새로운 한미연합 연습은 이 땅의 평화와 국익과는 더더욱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8월, 다시 미군이 강행하겠다고 하는 동맹 연습.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금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여갑시다.